김영환 지사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석방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 충북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시민들과 촛불을 들겠다고 맞섰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의대생들은 싸늘한 반응입니다. 민간단체들은 의료 취약지인 충북의 의대 정원은 유지해달라고 반발했습니다. 의대 정원 복귀에 입시 현장에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이 의대에 입시하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놓고 충북에서도 여야가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어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력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 충북의 여당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SNS에 고통을 당한 대통령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쓴 김영환 지사는 같은 국민의힘 시도지사들과 입장문을 내고 불법 구속을 실행한 공수처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덕흠 이종배 국회의원도 사필 규정이다. 민주당의 탄핵 놀이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은 구속 취소는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헌법재판소도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검찰, 공수처가 자행한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유력 행사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헌법재판도 역시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반면 야당은 구속 취소에 항고도 포기한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내란의 공범인 검찰의 난이라고 주장하며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허망하게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의 석방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준비된 폭거였다. 이렇게 헌재가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사법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투쟁을 하고. 임호선 의원 등 민주당 충북 국회의원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다시 광장으로 나가 촛불을 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며 철야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충북 비상시국회의가 매일 저녁 탄핵 인용 촉구 집회를 여는 반면 지역 보수 성향 단체들은 탄핵 반대 상경 집회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내 헌재 판결이 예상되는 만큼 유리한 여론을 확보하려는 지역 여야의 총력전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이달 초 폭설 피해를 본 충북과 강원 그리고 경북에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된 것으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와 재해 쓰레기 처리 등에 주로 활용됩니다. 경칩을 앞둔 지난 3일과 4일 충북 북부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또 인삼 경작시설 등이 무너졌습니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충북 지역 민간단체는 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료 취약지인 충북의 의대 정원만이라도 줄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초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의대 총장단, 학장단과 함께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모두 수업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내걸었습니다.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 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사실상의 최후 통첩에도 정작 의대생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원 동결이 한시적인 데다 의대 교육 환경 개선과 필수 의료 패키지 철회 등 다른 요구 사항은 반영된 게 없다는 겁니다. 의대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정부 발표가 학생들을 향한 협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학생들 상대로 협박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정원만 줄이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필수료 패키지부터 해서 인턴 2년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그대로 있고 그게 애들한테 아무런 돌아갈 명분이 없는 거죠. 의료계와 반대로 충북 지역 민간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동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의대 정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충북은 의료 취약지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게 된다며 충북의 의대 정원만이라도 증원된 300명으로 유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 간 의대 정원 형평성을 고려해 충북 지역의 의대 정원만이라도 2025학년도 수준인 300명으로. 교육부는 의대생과 학부모들에게 전화와 편지를 보내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전공의 복귀도 불투명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 환경도 개선돼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네, 이처럼 의대 정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올해 입시에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해에 태어난 2007년생들이 고3이고 또 근래 이른바 N수생도 많아지고 있어 입시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지역 학생들의 의대 입시 문은 더 좁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의대 정원이 다시 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에 고3 학생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려워도 저는 계속 제 희망과 꿈을 향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이 상당 부분 지역 인재 전형에 배정됐던 만큼 정원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특히 지역 학생들에게 의대 문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의대 진학에 있어서 힘들어지는 거죠. 입시에 다시 도전하는 N수생들은 더욱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5년간의 의대 증원 계획이 번복됐지만 이미 N수생은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정원 복귀도 의대생 복귀 여부에 따라 4월은 돼야 결정될 것으로 보여 불안정한 상황에서 입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공부를 최선을 다하는 게. 정원 복귀 여파가 의대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 한정된 것만은 아닙니다. 의대 정원이 줄면 상위권 수험생들이 순차적으로 눈을 낮추면서 연쇄적인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적정 지원 선에서 이제 멈추거나 아니면 상향 지원에 대한 부담이 조금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시나 정시나 원서를 넣을 때 학생들이 조금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고3은 2007년 황금 돼지에 태어난 45만여 명으로 지난해 고3보다 4만 명 넘게 많습니다. N수생도 2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의대 정원 복귀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 수험생들은 올해 유독 좁아진 입시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있는 옛 청주병원 건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청주시는 옛 청주병원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이달 안에 새 시청사를 건립할 시공사 공모에 들어가 오는 7월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서 청주병원은 청주시 이전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연말 자진 퇴거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축산시험장 이전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해당 자리에 도립 파크골프장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시군 파크골프협회장 일동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은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며 도립 파크골프장 추진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이전 계획과 부지도 확정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며 김영환 지사의 선거용 사업이라는 의심이 뒤따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충북도의회가 관련 추경 예산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충북과 경계를 맞댄 충남 천안에서 또다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뒤늦은 한파로 철새들의 겨울나기 기간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제를 위한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축사 지붕 위에 수동약을 뿌려 혹시 날아들지 모를 야생 조류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작업입니다. 산란계 농장이 밀집한 천안 풍세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생 지역 방역대 10km 이내에선 32개 농가가 2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대 안 위치한 농가 외에 역학 관련 농장과 시설 등 22곳에 대해서도 일제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철새 고밀도 서식 지역에 대한 수독과 예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전국적으로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사례는 모두 39건, 이 가운데 충남 지역만 1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2월이 되면 철새들이 많이 이제 북상을 하는 시기인데요. 올해 유난히 겨울에 춥다 보니까 2월까지도 더 많은 철새들이 저희 지역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최근 발생 추세를 고려할 때 공주, 부여, 아산, 서산 등 철새 이동지에 따른 AI 발생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겨울 한파로 인한 철새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달 말까지가 AI 확산 여부를 가를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는 야생 조류로 인한 AI 발생 위험이 가장 높다고 보고 철새, 도래지 등 위험지역 출입 자제와 함께 야생 조류 방조망 등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최규입니다. 추위가 주춤하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서 요즘은 소위 삼한삼이라는 신조어도 더 이상 낯설지는 않죠. 이런 가운데 초미세먼지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상관관계를 실험으로 확인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라면 선명하게 보였을 치악산이 윤곽만 흐릿하게 보입니다. 도심 속 아파트와 건물들도 희뿌연 미세먼지에 둘러싸였습니다. 최근 낮 기온이 영상 10도 이상으로 오르며 포근한 날에는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다 그러면 확실히 목이 아프고 가래 생기고 해서 이걸 항상 쓰고 다녀요. 이런 가운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연구진이 초미세먼지와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실험용 쥐에 4주 동안 초미세먼지를 흡입시키고 행동 변화와 뇌세포 변화를 관찰했더니 미세먼지에 노출된 쥐의 경우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은 쥐에 비해 무기력, 기억력 저하, 불안 증가 등 우울증과 관련된 행동학적 변화가 20-30% 증가했습니다. 실제 쥐의 뇌를 분석해 세포들을 살펴보니 시상하부에서 산화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도파민 생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뇌 신경체계에 영향을 미쳐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우울증,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런 미세먼지의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을 여러 가지 임상적으로는 추적한 자료들이 있지만 최초로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 미세먼지의 정신건강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였습니다. 미세먼지가 호흡기나 피부질환뿐 아니라 정신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입증되면서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대기오염이 유발하는 신경정신질환의 예방책을 찾기 위해 장기적인 미세먼지 노출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제분자과학 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의 입장료 수천만 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파면됐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제천시 7급 공무원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해 제천시에 통보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옥순봉 출렁다리 관련 세입 업무 담당자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입장료 8,400만 원을 빼돌렸다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전액 변제했고 현재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호 위반 검문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이 전복돼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교차로 진입로에서 승용차가 교통섬에 연석을 들이받고 뒤집혀 63살 남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암행 순찰차에 적발돼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km가량 과속으로 도주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사기죄 벌금형으로 수배 중인 상태였습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디지털 임신증명서 발급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임신증명서는 서류로 된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모바일로 대체한 것으로 이 증명서를 이용해 도내 162개 시설의 임산부 우선 창구와 전용 주차구역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를 통해 마미톡에 가입된 임산부는 앱에 접속해 디지털 임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유학생 유치에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충북학당이 생깁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13일 베트남 하노이 노동사회대학교에서 충북 글로벌센터 개소식을 열 예정입니다. 이른바 충북학당으로 불리는 이 센터는 충북 글로벌협력단이 운영을 맡아 한국어 교육과 유학생 유치 상담, 또 유학 지원 업무에 나설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베트남에 이어 아시아권으로 충북학당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청년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원예단지를 조성합니다. 올해 말까지 60억 원을 들여 내수 밀원에 11,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팜 원예단지는 복합환경 제어 기능을 갖춘 첨단 온실과 관리동, 또 부대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청주시는 단지가 조성되는 대로 딸기나 토마토 등을 재배할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 최대 4년 동안 임대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한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음성군은 관내 출타자 등 지금까지 22% 정도가 신청하지 않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신청 기한을 일주일 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인 92,888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음성 행복페이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